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위클리 글로벌 매크로 샵 브리프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주제를 채권 관련되어 있는 인사이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연결될 거라는 BCA 레포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제목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연준 금리인데,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넘어가는 정책금리는 결국은 경기 침체로 연결된다.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일단은 요 내용, 여기는 FMC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중립금리는 2.5%고, 마켓에서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3% 초반대고, 요 BCA는 참고로 전 세계 가장 큰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생각하는 중립금리 레벨은 3% 후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지금 이달 12월 달 다음 주에 50bp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4.5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1월 달에 2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 어쨌건 간에 우리가 4% 후반대, 5%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죠.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버 타이트닝, 그러니까 타이트닝이 중립금리보다 한참 더 올라간 상황인 건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제목이 있네, 헤드라인이. Monetary policy is, 뭐죠? 이미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결국 이렇게 정책금리를 과하게 올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자료는 뭐냐면은 3개월 국채금리, 3개월 국채금리는 연준금리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 정책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3개월 국채금리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는 3개월 국채금리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좀 비교를 한 거고, 요 0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국채금리가 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잠재 GDP 성장률보다 더 올라갔다. 즉 잠재 성장률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갔다는 효과는 똑같을 텐데, 동일하게 어쨌건 간에 이렇게 잠재 성장률보다 3개월 국내 더 올라갔을 때는 모두 다 요 공이 여기에 다 경기 침체 구간이죠.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지금 현재 그 레벨까지 왔다. 즉 현재 3개월 국채금리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지금 초과하는 레벨까지 금리 인상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경기 침체는 좀 피할 수 없지 않겠냐는 게 BCA의 견해고요. 두 번째 얘기는, 자,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 이제 뭐 경기 침체 가면 금리 얼만큼 내려갈 것 같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BCA가 보는 거는 내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정도에 2%까지 금리 정도는 내려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2%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제목이 뭐냐면은 2%까지 내려간다고 보는 비유는 뭐냐면은 마일드한 뭐 좀 약한 경기 침체 정도 왔을 때는 한 2%까지 갈 것 같고, 만약에 좀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과하게 오면은 2% 아래로 내려가겠죠. 어쨌건 간에 현재 경제 상황은 이렇게 마일드한 정도의 경기 침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미국 국채 금리는 한 2.0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현재 3.6 정도 되죠. 그러면 2% 결코 낮은, 그러니까 꽤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자, 국채 언제 투자하면 좋겠니? 라는 얘기에 또 하나 있는데, 결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책금리 사이클보다 먼저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과거에, 그니까 이제,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대비해서 10년만 국채금리가 얼마나 더 정책금리가 많이 이렇게 되면 언제 정도 꺾이니? 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다 조사한 거예요. 친절하게. 보면은, 1981년도, 요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마지막 금리 인상보다도 10년만 국채금리가 먼저 꺾였어요. 얼마나 먼저 꺾였냐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즉 기본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보다도 작게는 1개월, 많게는 한 3개월 정도 먼저 꺾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언제죠? 내년 2월 1일 25bp. 그죠? 여기까지는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3월달 또 0.2월 더 올릴 여지는 있지만, 어쨌건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내년
2월 1일 정도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보면 지금 언제죠? 지금 12월 초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금 국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 자료는 여러분들 아마 오늘 본 거에 오늘 저희 유튜브를 본 거에 굉장히 큰 소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주요 국가들 정책금리 어떤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지금 보면은 내년 1, 4분기 아니면은 2, 4분기 정도의 정책금리는 이제 인상은 종료가 될 것 같고, 언제부터 이럴 거 아니면 빠르면 내년 4, 4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 같다는 그 전망입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특히 코리아, 한국 볼까요? 한국 보면은 와우 어때요? 내년 4, 4분기도 금리 인하 들어가는데 무려 어떻게 해요? 2%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나요? 아니네요. 1%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네요. 1%일 건데 어쨌건 간에 지금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금리 인하할 거로 보는 게 한국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가 많다는 뜻일 것이고, 우리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투자의 매력이 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은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떤 컨셉이냐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은 한국 투자 통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외국인들은 한국의 원달러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채권 수익이 중요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권 수익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한국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 또 외국인한테 더 투자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달러와 대비 원화가 강세로 가면은 그죠? 또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의 국채가 어려웠던 것 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달러 강세, 원화 대비 약세인데, 근데 골드만삭스는 결론적으로는 전체 이머징 마켓 전체가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의 전망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 즉슨은 뭘까요? 이머징 마켓 통화가 리바운드를 할 거고 현지 통화 표시 금리가 내릴 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원화 표시 한국 국채란 겁니다. 뭐냐면은 볼까요? 이렇게 지나는 한 2,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머징 마켓 통화 약세고 달러 강세였는데, 크게는 아니지만 점진적 안정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머징 마켓 통화가 강세, 즉 원화가 점진적인 강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먹을 수 있는 구조이고, 반대로 이머징 마켓 통화의 금리는 전반적 금리들, 이게 전체 이머징 마켓의 현통화 금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 떴던 게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채권을 투자를 할 때, 물론 이제 전체 이머징 마켓 채권을 얘기했는데, 이머징 마켓 채권의 대표적인 대표 선수가 한국이기 때문에 똑같은 한국 원화표시 국채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환에서 먹고, 두 번째 채권에서 먹을 수 있어요. 즉 외국인 입장에서는 2023년도 한국 국채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제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금리 인상 아직도 더 진행 중이고, 어쨌건 간에 뭐 2월 초든 3월 달이든 금리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국채 투자하기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 않나 계속 정책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오늘 확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확증.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TS 롬바디아, 여기도 세계적인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결론은 보면은 현재 미국 국채 금리와 연준 금리 선물인데, 지금으로부터 6개월 이후, 그러니까 한 6개월 이후의 미래죠. 그러니까 6개월 이후 금리인데 같이 가요. 즉 정책 금리가 터미널 레이트가 올라갈 것 같으면 시장금리 같이 올라가고, 터미널 레이트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시장금리 내려가죠. 요즘처럼. 즉 현재 국채 시장금리는 터미널 레이트를 반영해서 움직인다. 따라서 지금 한두 달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터미널 레이트가 이미 시장 금리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 레이트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국채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만약에 터미널 레이트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면 시장 금리는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자, 어쨌건 간에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이제 내년 경기 둔화가 예견되고 있고 터미널 레이트가 이제 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3.5 정도 이미 확인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국채 투자하기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